2단원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학기 1회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문제 1번부터 9번 그리고 문제 20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약수인 사건을 A라 할 때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을 물어보고 있어요.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배반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A와 B 집합을 교집합했을 때 그것이 공집합이 나올 때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하죠. 그럼 사건 A는 주사위의 눈의 수가 3의 약수인 사건이기 때문에 집합으로 표시를 해보면 1과 3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사건 A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집합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1번은 눈의 수가 4의 약수인 사건이기 때문에 4의 약수는 1, 2, 4가 있겠네요. 자, A와 보기에 있는 두 사건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나요? 아니죠. 1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배반인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소수인 사건이에요. 소수라는 것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를 소수라고 하기 때문에 사건 구해보면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니까 2, 3, 5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존재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건 A와 비교를 해본다면 3이라는 원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로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은 2와 4와 6을 원소로 가지겠죠. 자, 비교해보시면 사건 A 1, 4 그리고 짝수 눈의 사건은 2, 4, 6이기 때문에 둘의 교집합이 없네요.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일단 3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나머지도 한번 비교해봅시다. 나오는 눈의 수가 홀수인 사건은 1, 3, 5가 될 거예요. 1과 3을 공통인 원소로 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배반인 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인 사건, 6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3의 배수는 3, 6 두 가지가 있고요. 사건 A와 3이라는 원소를 공통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도 또한 배반 사건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2번입니다. 야구에서 N타수 중 R개의 안타를 친 선수의 타율은 N분의 R이라고 한답니다. 현재까지 32타수에 나와서 타율이 0.25인 선수가 앞으로 48타수에 더 나와서 타율이 0.3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안타를 더 쳐야 하는지 구하라는 문제예요. 타율을 나타내는 걸 보시면 전체 타수 분의 안타를 친 개수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는 요거 나오는 식을 상대도수로 나타내 준 거네요. 즉 수학적 확률이 아닌 통계적 확률로 문제를 풀어준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32타수에 나와서 타율이 0.25라고 했어요. 그럼 현재까지 몇 개의 안타를 쳤는지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전체 타수분의 현재까지 친 안타의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둔다면 이것의 타율이 0.25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A를 구해보면 32에다가 0.25를 곱해줘야 되는데 0.25는 100분의 25, 즉 약분을 시키면 4분의 1이 되어서 8개의 안타를 현재까지 쳤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현재까지 친 안타가 8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선수가 48타수에 더 나와서 타율이 0.3이 되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타수는 32타수고요. 거기서 48타수가 더 나왔을 때 안타를 몇 개를 더 치면 타율이 0.3이 되는지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재까지의 안타의 개수는 8개였고요. 앞으로 칠 안타의 개수를 B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해줬을 때 0.3이 나오는 B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에 있는 계산을 해보면 32 더하기 48, 80이죠. 그럼 8 더하기 B가 80이 넘어가서 0.3이랑 곱해지면 총 24가 되겠네요. 그럼 B의 값이 얼마가 되냐? B의 값은 16이 되기 때문에 16개의 안타를 더 쳐야 타율이 0.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4인승 카누 경기의 연습을 하기 위해 4명의 선수가 임의로 자리에 앉을 때 특정한 두 선수가 카누의 양 끝에 앉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표본 공간은 4명의 선수가 임의로 자리를 앉은 시행, 이게 표본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특정한 두 선수가 카누의 양 끝에 앉을 사건을 A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A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4명의 선수를 임의로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럼 4명을 배열해주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4 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다음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두 선수가 칸의 양 끝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특정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두 선수예요. 그럼 두 선수를 양 끝에 먼저 앉혀봅시다. 두 선수가 양 끝에 앉으려면 두 선수의 자리가 바뀌는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즉 두 선수를 A, B라고 한다면 A가 앞쪽 그리고 B가 뒤쪽에 오는 경우 B가 앞쪽, A가 뒤쪽에 오는 경우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까지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 가지가 될 거고요. 가운데 끼어있는 두 명도 자리를 배열해줘야 되겠지요. 따라서 팩토리얼을 또 곱해주시면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확률 PA는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되어서 4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약분시키면 6분의 1의 확률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네요. 2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 임의로 2장의 카드를 차례대로 뽑아 첫 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를 A, 두 번째 뽑은 카드에 적힌 수를 B라고 한대요. 이때 A, B가 어떤 둔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단 보시면 꺼낸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표본 공간은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차례대로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사건을 표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A, 사건 A,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 A는요. AAB가 둔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된다. 이것이 사건 A가 되겠네요. 그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구해보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5장의 카드 중에서 차례대로 2개를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 꺼낸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카드는 5장이고요. 두 번째에 뽑을 수 있는 카드는 첫 번째 거는 다시 넣지 않았기 때문에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수 있겠죠. 됐나요? 이건 일단 아직 계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둔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될 확률을 구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AAB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삼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A가 2개의 변을 이루고 있고요. B가 변을 하나 이루고 있는 이런 둔각삼각형의 모양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변의 길이의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긴 한 변의 길이보다는 더 커져야 일단 삼각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둔각 삼각형이 돼야 할 조건을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이 일단 적겠습니다. 삼각형 조건이고요. 자,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우리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여기 a제곱이죠.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을 때는 이게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제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빗변의 길이가 더 길어지면 둔각삼각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더 길다라고 식을 세우면 B제곱 쪽이 더 커져야 이것이 바로 둔각삼각형의 조건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두 개를 만족시키는 범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식에서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2a는 b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식이 되고요. a와 b가 모두 양수잖아요. 그럼 2a 제곱이 b의 제곱보다 작다 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줘도 양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2a가 b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이 두 식을 종합해 볼 때 b를 가운데 기준으로 b보다 2a는 더 커야 하고요. 그다음 루트 2a는 더 작아져야 한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가 곧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한번 구해 봅시다. 먼저 A는 양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부터 5까지의 자연수를 택했을 때 뽑힌 수를 A, B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A에다가 1부터 한번 차례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A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루트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B의 값을 구하는 건데 루트 2는 1.414 얼마 이렇게 되죠. 그럼 1.4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그런 B의 값은 존재하지 않네요. 1, 2, 3, 4, 5 중에 B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수 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가 2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다 식을 하나 그냥 더 적읍시다. 2 루트 2보다 크고 B는 4보다 작아야 돼요. 2 루트 2는 루트 8이잖아요. 루트 8은 2점 얼마 이렇게 되는 값일 겁니다. 그러면 자연수 B로 올 수 있는 값은 뭐만 있다? 3만 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 값은 1부터 5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더 반복을 해줄 겁니다. 자, A가 3이 되면 3루트 2보다는 B가 크고 그 다음 A에 3을 대입하면 6보다 작은 B를 구할 거예요. 자, 3루트 2는요. 루트 18이에요. 루트 18은 4점 얼마 이렇게 되는 값이겠네요. 그럼 B는 얼마가 올 수 있냐? 5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A가 4라고 해보겠습니다. A가 4라고 한다면 4루트 2보다 크고 B는 8보다 작은 B의 값을 구할 건데 4루트 2는 루트 32가 되어서 5점 얼마 값이잖아요. B가 올 수 있는 게 1부터 5까지였어요. 근데 5보다 큰 B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A가 5일 때도 그러한 B는 더 커질 테니까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만 만족하냐면 A가 2일 때 B가 3, 그리고 A가 3일 때 B가 5 이렇게 순서상이 두 개만 존재하게 되겠네요. 그럼 결론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순서상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PA, 확률 A를 구해보겠습니다. PA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아까 5 곱하기 4개였어요. 그리고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약분을 시키면 얼마가 되죠? 10분의 1을 확률로 가지게 됩니다. 5번입니다. 집합 A는 ABC로 이루어져 있고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두 개를 택할 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부분집합이 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표본 공간을 먼저 살펴보면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두 개를 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 S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부분집합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부분집합이 되게 그렇게 집합 두 개를 택하는 것을 사건 A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NS, 즉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살펴보기 위해서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집합이 원소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보통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계, 즉 8개가 될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과 공집합이 부분집합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제 조건이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총 8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 하나를 빼준 7개가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가 될 거예요.
자, 이 7개의 집합 중에서 임의로 2개를 택하는 것이 표본 공간이었잖아요. 그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2개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총 21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NS의 개수예요. 자, 이제 사건 A의 개수를,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셔야겠죠. 자, 집합을 2개를 택한다고 했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의 진부분 집합이 되도록 택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이 집합을 먼저 하나를 택해놓고 그것의 진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집합을 순서상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집합을 먼저 택할 건데, 원소의 개수가 1개인 집합들을 택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과연 이 집합에 진부분 집합이 존재하겠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집합을 예를 들어보면 A로 이루어지는 이런 집합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의 진부분 집합은 공집합밖에 없겠죠. 근데 표본 공간 자체에서 공집합은 제외시켜줬어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집합에 진부분 집합은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합을 2개를 택해주는데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집합을 하나로 택했다면 그 다른 하나가 진부분 집합이 될 수 있게 택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러한 경우는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이 하나 택해졌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이렇게 2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하나를 택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의 진부분 집합을 택해줘야 하는데 이 2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의 진부분 집합은 뭐만 있어요? A와 B로만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되겠죠. 자기 자신은 진부분 집합이 아니고요. 공집합은 표본 공간 자체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을 택했을 때 다른 하나가 진부분 집합이 되려면 그 중에서 원소 하나를 택해 와서 집합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총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택할 거예요. 그래서 원소가 2개인 집합을 만들었어요. 그 원소가 2개인 집합마다 그의 진부분 집합이 2가지씩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총 6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다음 3번째는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을 하나 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것의 진부분 집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원소 3개의 집합을 택해주는 것은 A, B, C 자기 자신을 택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것의 진부분 집합은요. 원소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진부분 집합도 있을 거고요. 원소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진부분 집합도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2개가 겹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둘을 합사건을 해서 전체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소 3개인 집합을 먼저 택하는 것은 A, B, C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의 진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진부분 집합은요. 총 3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만을 택해서 집합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이 A, B, C라는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진부분 집합은 3개 중에서 2개의 원소를 택해주는 경우의 수랑 같을 거예요. 자, 1개 또는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진부분 집합을 더해줘야겠네요. 그러면 개수가 몇 개가 되냐? 3 더하기 3에다가 1을 곱하는 거니까 총 6가지가 됩니다. 자, 이 3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 결론적으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는 6개랑 6개를 더해주면 총 12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P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21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12 약분시키면 7분의 4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6번입니다. 흰 공 5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 모두 흰 공이거나 2개 모두 검은 공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표본 공간은 뭐가 되냐? 흰 공 5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의 집합이 표본 공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개 모두 흰 공이거나 2개 모두 검은 공이 되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PA는 얼마인지를 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요, 총 9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서 없이 고려하지 않고 9C의 2를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9 곱하기 8을 1 곱하기 2로 나눠주는 거예요. 총 36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자 하니까 2개 모두 흰 공을 뽑거나 2개 모두 검은 공을 뽑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개 모두 흰 공을 택하려면 흰 공 5개 중에서 2개를 택해주면 되겠죠. 자, 2개를 뽑는데 검은 공에서 모두 2개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검은 공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되고요. 둘에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합사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개수를 계산해보면 5CA는 10이 되고요. 4CA는 6이 되기 때문에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는 16개이네요. 자, PA를 구해보겠습니다. PA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되어서 약분을 해주면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번입니다.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의 확률은 0이 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의 확률은 1이 되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있어야 되겠죠.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우리가 이식 익숙하게 봐왔을 거예요. 이 사건의 확률은 전체 1에서 확률 A를 빼주면 이 사건의 확률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뒷단원에서 조건부 확률을 배우지 않았지만 3번식은 어떤 특정한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은 합집합의 확률은요. 여기에 뭐가 허전하네요. 배반 사건일 때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배반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셔야 합집합의 확률이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 빼기 B, A 차집합 B라고 읽어줘야겠죠. A 차집합 B의 확률은 선생님이 배분연구에 나타내보면 A 차집합 B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부분 A에서 B 집합을 빼준 이 부분이 A 차집합 B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의 확률을 정확히 말하면 A의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면 차집합의 확률을 구해줄 수는 있지만 A의 확률에서 B의 확률을 뺀다고 해서 차집합의 확률을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8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6등분한 정육각형의 빨파, 노초, 주, 보 이렇게 6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임의로 칠할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이웃하지 않게 칠할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먼저 표본 공간을 살펴보시면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임의로 칠할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빨간색과 노란색을 이웃하지 않게 칠할 사건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PA는 얼마인지를 구해주면 되겠죠. 먼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이 6개의 영역을 칠해줄 건데요. 여기 하나에 먼저 칠하고 치면 이것을 회전했을 때는 모두 같은 경우가 되네요. 이것은 원순열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6가지 색깔을 원순열로 칠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몇 팩토리얼을 해주셔야 되죠? 네, 5팩토리얼을 해주셔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과 노란색을 이웃하지 않게 칠하는 것을 사건 A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웃하게 칠하는 것이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6건의 경우의 수 구해준 다음에 6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빨간색, 노란색이 이웃하지 않는다의 반대는 이웃한다잖아요. 그럼 빨간색, 노란색을 이웃하게 칠하려면
줄을 한 묶음으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색깔은 4개니까 총 5가지의 색깔을 원순열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이웃한 것끼리 자리를 배열해주는 방법, 2팩토리얼을 곱해주셔야겠죠. 이게 6건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A의 여집합의 확률은 전체 5팩토리얼에서 4팩 곱하기 2팩 요거를 위에 분자에다 적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5 곱하기 4팩은 사라지고 5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A의 확률은 1에서 여집합의 확률, 6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답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답 5번입니다. 9번입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어느 모둠에서 청소당번을 3명 뽑을 때 적어도 1명의 남학생이 청소당번으로 뽑힐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표본 공간은 뭐가 되냐? 이 9명으로 구성된 모둠에서 청소당번 3명을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의 집합이 표본 공간 S가 되겠지요. 그리고 적어도 1명의 학생이 청소 당번이 될 사건을 우리는 A라고 나타내보면 PA가 얼마인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예요. 그럼 9시에 3이 되겠네요. 따라서 9 곱하기 8 곱하기 7 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약분을 시켜보면 총 8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사건 A는 적어도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린 적어도가 나오는 순간 6건을 고려해 주는 것이 더 간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건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적어도 1명의 남자다의 반대는 모두 여자가 당번으로 뽑힌다는 것이기 때문에 3명을 뽑는데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것이 6건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C의 3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시면 10이죠. 10. 네, 이제 A의 확률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1에서 6건의 확률을 빼줘야 되는데 6건의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6건의 원소의 개수 10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약분을 시키면 42분의 5가 되어서 42분의 37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8개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택할 때 그 중에서 2개의 점이 같은 모서리의 꼭지점일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본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본 공간은 8개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택할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전체가 표본 공간 S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2개의 점이 같은 모서리의 꼭지점일 그런 사건을 A라고 한다면 PA는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먼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8개의 점 중에서 3점을 택하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8C에 3이 되겠죠. 그럼 8 곱하기 6을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분을 시켜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56개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2개의 점이 같은 모서리의 꼭지점의 확률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3개를 택하는데 AD라는 점이 택해지면 이것은 다른 점 하나가 뭐가 택해지든 AD가 같은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사건 A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 수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은 무엇을 고려하려고 하냐면 사건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개의 점이 같은 모서리의 꼭지점일 사건을 A라고 했으니까 이 반대가 되는 케이스는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개의 점이 같은 모서리라는 것은 두 개의 점 또는 세 개의 점이 같은 모서리여도 그 중에 두 개의 점이 같은 모서리이기 때문에 이것의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가 되는 사건 A의 여집합은요. 모두 다른 모서리에 있는 세 개의 점을 택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른 모서리에 있는 세 개의 점을 택할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줄 겁니다. 자, 선생님이 A라는 점을 하나 택해 볼게요. 그럼 A와 다른 모서리에 있는 점들을 전부 모아봅시다. D와 B는 같은 모서리에 있어요. 그러면 C는 지금 서로 다른 모서리에 있는 거 보이죠? A와 C는 다른 모서리에 있고요. 밑에 있는 E, F, G, H의 점 중에서 E는 A와 같은 모서리, 그리고 G는 C와 같은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H점, 이 점들이 다른 모서리에 있는 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B점을 택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B와 서로 다른 모서리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모아볼 거예요.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B와 다른 모서리에 있는 점들은 D, 그리고 밑에 있는 E, F, G, H 중에서는 G와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점들 두 쌍이 서로 다른 모서리에 있는 점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의 사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세 개의 모서리에 있는 점들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점 중에 세 개를 택해주면 서로 다른 모서리에 있는 점을 택하는 것이 되겠죠. 마찬가지고 두 번째 B, D, G, E 이 네 개의 점 중에서 세 개의 점을 택해주면 서로 다른 모서리에 있는 점들을 택하는 경우가 될 거예요. A, B, C, D, G, E, F, G라는 점들이 여기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만 고려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의 여사건의 원소의 개수는 첫 번째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택하는 경우의 수와 두 번째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택해주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총 8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의 확률을 구해보면 1에서 6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는데 6건의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에서 6건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지요. 약분시키면 7분의 6이 답이 됩니다.